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양측으로 갈라져 두 곳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제53차 루터회 정기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유일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새 둥지를 틀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 반 뒤에 또다시 이사를 가야 해서 학교 측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판됐습니다. 10가지 주제를 조사, 분석해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는 무엇인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CTS 뉴스입니다.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독교 한국루터회 정기총회가 두 곳에서 열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열린 루터회 정기총회 소식을 장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정인의 재정 유용 문제를 놓고 총회 측과 유지재단 측으로 나뉘어 수년 동안 벌였던 기독교 한국루터회의 소송전이 마무리되고 지난 정기총회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인사들에 대한 징계 결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이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총회는 둘로 갈라졌고 총회장 반대 측은 지난 6월 임시총회 중 자리를 옮겨 따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김 총회장의 회의만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루터대학교와 중앙루터교회에서 따로 열린 제53차 정기총회. 총회 당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김 총회장 반대 측의 총회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 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루터대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총대 72명 중 38명 참석으로 개회가 선언됐습니다. 총대들은 반대 측 홍택주 부총회장을 해임하고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부총회장에는 춘천 루터교회 원종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총회장 반대 측은 중앙루터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총대 67명 중 44명 참석으로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가처분 기각 소식에 주춤했지만 항고, 본안 소송 등이 있는 만큼 계속 가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총회장 해임안을 추인하고 총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한 결과 홍택주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양측으로 갈린 채 2명의 총회장이 선 루터회.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서울시 유일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기존 상가 건물에서 운동장이 있는 넓은 학교 부지로 옮기면서 학생들 반응이 좋은데 2년 반 뒤에 또다시 이사 가야 할 처지라 학교 측은 마냥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시 가양동으로 이전한 여명학교. 기존의 남산 인근 상가 건물에서 학령 인구 감소에 폐교한 건물로 지난 9월 이사했습니다. 학교를 옮긴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건물에는 이전 학교의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2년 반 뒤 또다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다른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 그때까지 임시로 머물며 학교를 비워야 합니다. 4개 층인 건물은 그마저도 임차료 부담으로 1, 2층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넓은 운동장이 생겼고 상담실과 미술실 등 기존보다 교육 공간이 넉넉해졌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정착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선생님들도 아주 기뻐하고요. 비로소 학교 같은 학교에 왔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기존의 남산 부지에서 차로 40분 떨어진 거리. 일부 학생들은 2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요하게 됐지만 힘든 내색이 없습니다.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지각도 안 해요. 너무 좋대요. 따뜻하게 안길 품에 들어가니까 다른 어려움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학 문제와 2년 반 시한을 둔 이사 문제까지 숙제가 아직 많지만 학교 측은 우선 한숨 돌렸다는 입장입니다. 이곳에 정착하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학교 건물이 임차 계약 만료된 상태에서 서울 안에서 대체 용지를 찾기란 경제적으로 여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서울 밖에서 찾자니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정규 학력 인정이 취소된다는 점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진관동 은평 뉴타운 내 부지를 매입하려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됐고
당시 여명학교 교감이었던 조명숙 교장은 무릎 꿇어줄 어머니마저 없는 탈북 청소년은 어디로 가야 하냐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탈북 고아라서 싫다. 이 말 들을 때가 제일 힘들었죠. 우리 애들이 들을까 봐. 사람들은 싫어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이렇게 오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마음껏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2026년 2월에는 더 좋고 행복한 그런 자리로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탄생해 서울시 유일의 북한 이탈 청소년 인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재학생은 9월 말 기준 80여 명으로 이들 가운데 80% 이상은 부모가 무연고이거나 편부모 가정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해 교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의 후속편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판됐습니다. 교회 리빌딩, OTT 크리스천 등 10가지 주제를 조사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생존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출간했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 키워드로 제시한 10가지는 교회 리빌딩, OTT 크리스천, 밈 제너레이션, 교회 거버넌스, 다시 선교적 교회, 이네비터블 컬트 등입니다. 목대연 지용근 대표는 최근 출판 기념회에서 인구 감소, 공급 과잉, 부채 증가로 인해 수축하는 사회로 접어들며 한국교회도 수축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교회도 다 줄어들고 있는데 작은 교회가 훨씬 작은 교회로 좀 많이 몰리면서 작은 교회들이 많이 늘어난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모든 목회자들 한국교회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천신학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교회 리빌딩에 대해 코로나로 한국교회는 대격변기를 맞았다며 교인 수 감소로 교회 존립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의 공동체인데 그 교인들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목회도 바뀌어야 되고 공동체가 달라야 된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성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040 세대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약한 고리 3040에 대해 쓴 실천신학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3040 세대는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과 척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 교회가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작 이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현실은 교회 허리가 돼야 되지만 정작 교회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신앙관도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성세대 신앙관, 또 목사님들의 목회관으로 접근했을 때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소그룹에 대한 조사도 있습니다. 한국소그룹 목회연구원 이상화 대표는 코로나 기간에도 소그룹은 위력을 발휘하며 안정적인 공동체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소그룹은 분명히 교회 성장의 도구, 또 목회의 툴 정도로만 인식이 됐었습니다. 단순히 철치 인 철치,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의 그냥 소그룹이 필요해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이것이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하는 이야기를. 이 밖에도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에 영향을 받는 외로운 크리스천, 구체적 수치를 통해 이단의 해악을 설명한 이네비터블 컬트, 부교육자의 사역 기피 현상을 다룬 어시스턴트 포비아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회복 방안을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미래 목회 포럼 이상대 이사장은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해 다음 목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잡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포럼에서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비롯해 고려대 한성열 명예교수, 총신대 강은주 교수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현황과 회복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제했습니다. 낙태 종식을 위한 국제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5일까지 40일 동안 진행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전 세계 64개 나라의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참여해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평화적인 기도 운동입니다. 캠페인은 요일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정해진 기도문을 읽고 묵주 또는 묵상 기도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의 개신교 대표로 나선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명복지재단 해광브라인드 오케스트라가 지난 4일 국제교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해광브라인드 오케스트라는 2011년 광명복지재단이 창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국제교류 협력 프로그램 사업 중 하나로 이스라엘, 홍콩 등의 시각장애인 연주자와 오케스트라 팀을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광명복지재단 명선목 대표이사는 편견의 벽을 넘어 장애인식 개선에 힘쓰는 메신저 역할을 해광 브라인드 오케스트라가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청년연합 바로 서다가 제2회 자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전청년은 행사에 앞서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 콘서트의 취지와 비전을 언급하며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당장 좋은 거, 좋지만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렵지만 선택해야 되는 올바른 길이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청년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오는 1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오후 2시부터 캠핑존, 청년 헤리티지 사진전, 청년 취업 준비관, 이벤트존 등의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 오후 4시부터 제1회 청년영화제 시상식에 이어 자유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 10대지기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0대지기 학교를 진행합니다. 10대지기 학교에는 인천 10대지기 이기영 대표와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 최경화 대표, 서울신학대학교 신승범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주최 측은 이번 10대지기 학교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과 미디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제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대지기 학교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주 동안 매주 월요일 원웨이 은혜교회 송도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사김과 섬김과 국민일보가 희망터치, 챗GPT 다음 세대를 주제로 2023 국민 미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과 사김과 섬김 주승중 공동대표는 이번 미션 포럼이 한국교회에 펼쳐놓은 공론의 장이 돼 의미 있는 열매를 맺고 교회에 좋은 길잡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와 소망교회 조성실 목사가 기조 발제를,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가 발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복음연합이 성경적 문맹과 이단 사상 퇴치를 위한 카슨 신학 갱신 센터를 출범했습니다. 복음연합 콜린 한센 편집장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길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전체 교회에 탁월한 신학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의 영적 쇄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다음 세대 전도 플랫폼인 넥스트웨이브를 공개했습니다. 넥스트웨이브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나이대별 맞춤 전도 전략과 함께 안내서와 포스터 이미지를 제공하고 다른 교회 모범 사례와 이색 전도 전략 등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예루살렘 고고학자들이 최근 이스라엘 유대 사막에서 시편 86편이 적힌 고대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비문이 신약 성서에 기록된 언어인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돼 있다며 시편 86편은 고대 기독교 전례에서 가장 흔한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10명 가운데 7명이 읽기 위험군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망친구 기하대책이 어린이들의 기초 문해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읽기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관심군은 34%,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위험군은 37%로 어린이가 전반적인 읽기에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구례군에는 130년 기독교 역사를 써내려온 교회가 있습니다. 일제 치하와 한국 전쟁 가운데 순교자를 배출했고 또한 그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 해온 구례중앙교회를 이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위치한 기독교 순교자 기념비. 이곳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양용환 목사와 6.25 전쟁 중 북한군에 의해 순교한 이선영 목사를 기념한 자리입니다. 뒤에 기념비에 계신 분들이 구례중앙교회 5대 담임 목사님, 7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양용환 목사님께서는 일제 신사참배 반대를 통해서 이렇게 순교하셨고, 그리고 이선영 7대 목사님 같은 경우는 6.25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또 순천에서 오시다가 이렇게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1894년 미국에서 복음을 듣고 귀국한 고영표 씨가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구례중앙교회는 이듬해 이모군란으로 강제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10년 후인 1904년 유진배 선교사를 통해 예배당을 다시 찾아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대야를 머리에 이고 모래를 섬진강에서 떠다가 또 차도를 주워다가 이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힘든 피땀을 흘려 지은 이 건물인데 우리가 이 건물을 오래도록 보존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교회사랑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구례 지역 모교회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구례중앙교회. 가속화하는 노령화에도 다양한 사역으로 다음 세대 양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구례 지역에는 47개 교회가 있습니다. 모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먼저 선도해 나가고 또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나아갈 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나아갈 것을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란한 순교신앙 위에 130년이란 굳건한 복음의 역사를 세워온 구례중앙교회. 선교 100년에서 선교 200년의 비전을 품고 지역과 나라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연합기도회 2023 유스원 크라이가 전북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한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과 연합의 발판을 놓았다고 하는데요.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들이 손을 뻗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연합 기도운동 원크라이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유스원크라이 4차 집회를 3일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갈망해온 익산 지역 목회자와 익산 청년연합회의 기도는 이번 집회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익산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익산 안에는 더 큰 갈급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걸 발견하고 또 익산에 처음부터 이러한 준비 모임을 스스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을 갖고 원크라이 조직위원회에서 유스 원크라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안의 승리자들을 주제로 열린 4일간의 집회에선 유스원크라이 대회장 박동찬 일산 광림교회 목사와 CCM 가수 장한희를 필두로 다양한 강사와 찬양 사역자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청년들은 모처럼 열린 연합집회에서 찬양과 말씀, 기도에 집중하며 신앙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해져 있는 이 마음들 때문에 이 예배의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에 그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예배가 엄청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스원크라이에 협력한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이번 집회가 청년들의 영적 부흥과 연합의 도화선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좀 힘들어했고 또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좀 패배의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또 찬양이 회복되면서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연합기도회 유스원 크라이는 오는 11일 원주, 11월엔 호주 시드니에서 이어집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인권 전남 실현을 위해 전라남도 도민 인권 헌장을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 제정의 중요한 과정인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도민 인권 헌장에 담긴 문제점에 대해 학부모의 입장으로 발언을 이어오고 계신 전남 다음 세대 학부모 총연합 양맹희 대표를 모시고 전남 도민 인권 헌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권 전남을 실현한다는 전라남도의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전남 도민 인권 헌장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인권 전남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데요.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도민 인권 헌장은 전라남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누가 어떤 것을 주장하더라도 다 권리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도민 인권 헌장에는 이렇다 할 기준이 없이 모두가 어떤 인권이든 다 평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험한 법이라는 것이고요. 또 2조에 보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21대 국회가 발의한 양성평등 기본법에 위배되는 위헌이 되는 법입니다. 도민 대표단의 정당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요. 알기로는 도민 대표단 공개 모집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공개 모집이 6월부터 이루어졌다고 도는 밝히고 있는데요. 특별히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관계 부처에 관련된 분들이 아니면 알 수 없도록 광고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제가 도민인권 헌장을 총괄한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에 어떻게 신변을 알 수 없는 어느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이 도민인권 헌장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가 있냐, 그들이 국회의원이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냐라고 물었을 때 이 헌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그런 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적 효력도 없는 이런 헌장에 어떻게 공청회를 하고 어떻게 도민의 날 선포를 할 것이냐고 다시 되물었던 그런 우스운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공식적으로 밝힌 도민인권 헌장 제정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전라남도는 도민인권 헌장을 제정하면서 10월 25일 전남 도민의 날에 이 헌장을 선포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도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 도민인권 헌장의 선포식을 늦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이고요. 아직까지 전라남도에서는 공식적으로 도민인권 헌장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 일에 동참하시게 된 계기나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헛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볼 때 조건 없는 평등과 조건 없는 인권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 도민과 전라남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돼야 할까요? 네, 이 도민인권 헌장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이고 21대 국회가 발표한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위배되는 법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남에서는 이 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남의 100개의 단체가 오는 10월 15일 전라남도 도민 인권 헌장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위험성을 강조하는 이 법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인권을 어떻게 존중하며 어떻게 조화롭게 맞추어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가르침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라남도와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가장 선하고 영향력 있는 지혜와 진심이 모이길 기도하며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이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입니다. 8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4조 3천억 원 줄어든 24조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0조 원 넘게 줄면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99로 지난해보다 3.7% 올라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와 계절과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 식품 지수도 각각 4.4%, 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 잔액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 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 최소, 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을 구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